안녕하세요. 어른 되자마자 빚쟁이를 지러 가는 사람,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채무불이행자, 이제 빚쟁이가 이제 5명 중에 1명, 20%라고 얘기합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의 기득권들, 금융권들, 재벌들, 족벌가들, 정치, 온갖 이제 기득권이라고 하는 놈들이 만들어낸 이제 결과물입니다. 20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하면 뭡니까? 아직은 성인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네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이제 빚쟁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다라는 건, 이건 분명히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도대체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금도 보면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융권에 이제 빚내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곳곳에다가 지뢰를 다 심어 놨습니다.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친숙하게. 친숙해지면 되게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사치시장에 무대리, 무과장 얘기하고 여성들을 위한 대출, 미지넷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위해주는 척했죠.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다 사채. 많은 사람들을 이제 빚의 굴레에 이제 떨어뜨리기 위한 수작질이었던 거죠. 20세 이하의 이제 사람들의 20%가 이제 신용불량자라니,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그네들이 이제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5명 중에 1명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나중에 그네들이 30대 40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비율은 늘어나겠죠. 그리고 5명 중에 1명, 20%가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건 대한민국에 매우 이제 암울한 얘기죠. 대한민국에 조크나 아니면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죠. 희망이 없는데요. 기대가 없는데요. 젊은 청년들에게 빨리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상대로 뭘 했습니까? 빚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벌써부터 빚쟁이로 전락시킨 거죠. 금융노예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삶이 쉽겠습니까? 안 쉽죠. 저는 이제 종종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씁쓸한 게, 코인 투기 해가지고 3억을 깨먹었어요. 5억을 깨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배달 일을 합니다. 물류센터에서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네들이 갚는 그 이자나 아니 원금 수준이 어떻습니까? 이제 허걱거릴 정도죠. 엄청난 수치다라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불어나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금세 그들의 상황이 금방 나아질 수 있을까?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신용불량자 되고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하겠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씀씀이나 생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한 번 그러고 나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쉽다라는 거. 계속 이제 빚지고 사는 삶,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당연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걸려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몸 팔고 피 팔고 자식까지 팔아먹고 팔 수 있는 모든 걸 다 파는 이제 그런 이제 잔인한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엄마가 12살, 13살 되는 애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춘을 시킵니다. 왜겠습니까? 그러고 싶어서?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면 안 그랬나? 별반 다르지 않죠. 그걸 윤리라고 하는 잣대를 대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리만 사태 때 호주에서 한국인 젊은 여성들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한동안. 왜겠습니까? 왜? 너무 많은 여성들이 와서 이제 호주에서 성매매를 너무 많이 하니까 호주 국민들이 호주의 검경 당국에서 아예 그냥 한국인 여성 20대 30대 입국 불허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난 여성들 중에서 해외에 나와서 몸 파는 여성들의 수가 엄청납니다. 왜? 그네들이 그 일이 좋아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뭐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인 거죠. 온갖 이렇게 문란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요. 충격적인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활개칠 겁니다. 뭐 결국 그건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진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이제 선택지인 거죠. 그런 것들을 따져볼 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고 좀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해야 되는 거고 염려해야 되는 거고 삶을 좀 더 잘 추스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더더욱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게 아쉽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많이 막막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습니까? 빚지지 않는다라는, 빚을 무서워한다라는, 빚을 겁낸다라는, 그리고 사람 조심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는 거죠.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는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부모 자식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근데 그 말이 공감이 가는 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가 이제 남보다 더 못한 존재인 경우도 많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이제 당연해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또 참혹한 일들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살라 그러고 금방 뭔가를 이루려고 이제 생각하는 일들이 이제 겪게 되는 이제 경제 지옥이 이제 열리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빚을 진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더 조심하고 더 겁내고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자세로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창업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업에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뭐 돈을 다 꼬라박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내 정성, 내 노력, 내 애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투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밀려나지 않을 자기만의 자리 말이죠. 자신의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부로 빚지지 마라. 그리고 함부로 사람 믿지 마라. 그리고 뭔가를 조급하게 빨리 서둘러서 이룰 생각하지 마라. 조급함 때문에 많이 망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잘 명심해야 됩니다. 젊은 이들에게 빨리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빚지게 만들어서 악마들이 그 젊은 영혼들을 뜯어먹습니다. 평생을 노예로 전락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무서운 얘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